안녕하세요. 예쁜 건 우리지, 우리뷰티TV의 황쌤입니다. 요즘 눈밑지방 재배치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눈밑지방 재배치 수술을 받으실 때 부작용에 대한 고민도 많으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걱정 좀 덜어드릴 수 있도록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눈밑지방 재배치 부작용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바로 주름과 눈밑 꺼짐입니다. 먼저 주름은 없던 주름이 새로 생긴다기보다는 있던 주름이 새로 부각되어 보이는 건데요. 눈밑지방 재배치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눈물고랑 여기를 이제 개선시켜주는 수술인데요. 그런데 눈밑 주름 수술을 하고 났더니 눈밑 주름이 오히려 더 생겼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수술 전에는 이제 눈물고랑 여기 있는 주름에 집중을 해서 사실 다른 주름에 신경을 못 쓰셨다가 수술 후에 여기가 개선되고 나니 다른 주름이 눈에 들어오게 된 케이스인데요. 대표적으로 눈밑 지방에 가려져 있던 애교살 라인이 드러나는 것, 그리고 눈물고랑에서 이어져 있는 인디언 주름이 그대로 남아있게 되는 두 가지를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애교살 라인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조금 어색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적응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 신경 쓸 부분이 아니긴 한데 드러난 애교살 자체가 좀 많이 처져 가지고 애교살이 좀 퍼져 보인다, 그런 모양이 보기 싫다 라고 하면 그거는 하안검 수술을 통해서 그 애교살을 좀 교정을 해야 되는 게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디언 주름 같은 경우는 눈물고랑과 이어져 있는 여기 주름인데요. 여기는 사실 눈밑지방 재배치의 수술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시술이나 수술을 통해서 교정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저는 수술 전에 눈밑지방 재배치 수술을 하시더라도 인디언 주름은 교정되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그 부분이 좀 심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다른 시술이나 수술을 권유드리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눈밑 꺼짐 현상인데요. 눈밑 꺼짐은 수술 전에 불룩했던 눈밑이 오히려 수술 후에 붓기가 빠지면서 좀 꺼져 보이는 그런 현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건 주로 수술 중에 눈밑 지방의 제거가 좀 과도하게 일어났을 때 발생을 하는데요. 사실 눈밑 지방 재배치라는 수술을 할 때 적절한 지방의 제거까지 동반되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과유불급이라고 지방의 제거가 좀 과도하게 됐을 때 그러면은 눈밑이 좀 꺼지는 현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사실 시간이 지나면 새로이 노화가 진행되면서 그러한 꺼짐이 좀 채워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때까지 조금 기다리기가 힘들다라고 하면은 지방 이식과 같은 방법으로 그쪽 볼륨을 채워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수술 전이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환자분의 눈밑 상태를 잘 보면서 계획을 잘 세워야 되겠죠. 특히 이제 환자분의 눈 밑의 피부 두께나 지방의 양, 그리고 안구 돌출 정도, 그리고 뼈의 모양이나 위치, 이런 걸 잘 고려해서 계획을 세우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환자분께 수술 후에 발생할 수 있는 긍정적인 변화를 설명드리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수술 후에 좀 적응이나 시간이 필요한 부분까지 설명을 해드리는 게 꼭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술 중에는요, 계획한 대로 그 수술을 정확하게 수행을 할 수 있는 경험이랑 실력이 아무래도 중요하겠는데요. 특히 눈밑지방 재배치 수술은 눈밑지방의 재배치와 그리고 적절한 지방의 제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경험과 실력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수술 후에 관리를 잘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수술 부위에 이제 얼음찜질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무리한 운동을 하거나 음주, 흡연과 같은 거를 당연히 하지 않는 게 정상적인 회복을 하시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눈밑질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쁜 건 우리지, 우리뷰티TV의 황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